대구 수성구 만촌동 학군의 핵심 지역 새 아파트 충격적인 미분양 그리고 초기 계약률. 오늘 촬영 날짜가 2022년 11월 1일입니다. 어제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내용이 왼쪽에 하단부에 보시면 9월 주택통계 발표 이렇게 해서 PDF를 제가 오른쪽에 띄워봤는데요. 미분양 주택이 2022년 9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41,604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 대비해서 27%나 증가를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맨 아래쪽에 보시면 준공후 미분양도 7,189호인데 전월 대비 다행히도 1.9% 감소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분양은 전체적으로 증가했는데 준공후에 입주하는 양은 다행히도 조금 증가해서 준공후 미분양이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인포그래픽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대구에 살다 보니까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중에서 대구가 드디어 준공 전이지만 10,000호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2010년 그 전에 20,000호 이만큼 됐었던 이런 그때 당시의 상황 다시 이렇게 재발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되고요. 대구가 상당히 미분양 증가 속도가 높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주택 거래 현황도 보시면 이 오른쪽 상단부에 빨간색 네모칸을 보시면 9월 매매 전월세 거래량도 전월 대비해서 8.8% 감소. 하지만 전년 동월 대비 매매 거래량 자체가 충격적이죠. 60%나 감소를 했다.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대신에 전월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해서 9.8% 감소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 14.2% 증가. 이 얘기는 조금씩 월세 이쪽으로 거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전세가 지금 상당히 대출금리도 높고 하다 보니까 월세로 찾는 분들은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다행히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원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세를 많이 원하겠지만 금리가 높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월세로 증가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중요한 것은 매매가 지금 거래가 거의 전멸되다시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분양 주택 현황도 대구 쪽에 보시면 18년도 12월에는 362개였다가 점점 늘어나서 2022년 9월 말 기준 10,000호가 넘어섰죠.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공후 미분양은 그래도 다행히도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고 아직까지 200호 수준 정도로 다행히 이것까지 늘어난다면 대구가 2008, 2009, 2010년도 그때 당시 악성 미분양, 이 준공후 미분양이 10,000호가 넘었었던 그때 기억이 있는데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죠. 그때 당시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제목에서 여기가 대구의 중심가죠. 가장 핵심 지역인 수성구의 범호동, 만촌동 사진을 호갱노트에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부에 보시면 현재부터 3년 후까지 입주 예정 물량을 체크를 해보니까 범호동에는 여기 중간에 보시면 2,352세대, 만촌동은 위아래쪽을 포함해서 총 2,784세대가 향후 3년간의 입주가 예정이다라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아파트입니다. 만촌동의 만촌 자이르네라는 아파트고 불과 이제 3개월 후면 3개월도 안 남았죠. 이제 11월, 12월 또 1월 달에 입주기 때문에 607세대인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분양가가 9평 기준으로 여기 보시면 11월 중반이죠. 11억 5,300만 원. 근데 청약 경쟁률이 보시는 바와대로 처참합니다. 이때 당시에. 그래서 미분양이 엄청나게 많았다. 위치상으로 보시면 항상 대구에서 엄청나게 학군이 유명하고 학교 좋고 여기 학군이 유명하고 학원가가 많고 서울대도 많이 보내고 한다는 그 범어사동과 더불어서 옆에 붙어있는 만촌 3동입니다. 여기가 바로 만촌 3동이고요. 여기 보이시죠? 만촌 3동 주변에 있는 학교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다. 여기 왼쪽에 있는 네모칸이 위치가 만촌 자이르네, 오른쪽에도 제가 네모칸에 이렇게 해놓은 아파트가 제가 오늘 비교할 아파트인데요. 만촌 3장 그린코아 에듀파크라는 2년 3년 정도밖에 안 된 입주, 여기도 거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오른쪽에 만촌 3정 그린코아 에듀파크라는 아파트는 여기 보시면 774세대 총 10동에 19년도 11월 14일 날 입주를 했다 보니까 거의 이제 만 3년이 다 돼가는 아파트네요. 그래서 제가 이 아파트 자료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네이버 부동산 상으로는 109A, 그러니까 9평 기준으로 그 전에 최고가가 2020년도 중간에 보시면 11월 달에 최고가 기준이 14억 1천만 원이 최고가였죠. 근데 현재 네이버 매물 호가로 나오는 가장 낮은 순으로 가격을 봤더니만 9억 9천만 원.
그것도 저층도 아닌데 22층 중에서 16층 왼쪽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부에 보시면 최근 실거래가 기준인데 2022년 9월 달에 9억 8천만 원이고 13층 12억, 그 하단부로는 12억 13억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됐는데, 한국 부동산은 매매 시세 기준으로 날짜가 이렇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적으로 평균 변동액 기준으로 상한가 하한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도 지금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여기 실제적으로 봤을 때 9억, 여기 14억 정도 되니까 9억 9천 거의 10억으로 잡았을 때도 거의 최고가 기준 4억 정도가 조정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 최고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3억 내지 4억 정도가 현재는 최고가 대비 조금 하락하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요. 매매 말고 전세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중간부에 보시면 2022년도 9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도 최고 전세가가 5억 8천만 원이었는데 상한가는 이제 6억이 넘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이 네이버 호가상으로, 전세 호가상으로 보면 최저가가 5억 이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오른쪽에 상단부에 보시면 4억 5천만 원에도 지지난달에 9월달에 거래가 됐었고, 전세 시세 또한 한국 부동산원 기준으로 시세가 계속적으로 조정 하락하는 상황이다. 아까 기억나십니까? 초반에 그 바로 옆에 붙어있던 아파트가 11억 5천만 원이었는데 그 옆에 있는 현재 만촌 3동의 대장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이 만촌 3정 그린코아 에듀파크라는 아파트도 계속적으로 10억 밑으로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 왜 이렇게 비싸?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청약이 조조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큰 문제 무엇일까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래도 대구에서 학군으로 유명한 범사 만삼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중에서 범어 3동에 위치한 새 아파트임에도 초기 계약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초기 계약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초의 미분양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2023년도 1월달 입주인데, 제가 지인으로부터 또 어떤 이런 루트를 통해서 제가 들은 바로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계약률이 15에서 20%, 많아봤자 20%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계약률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할인 분양 계획은 예정에 아직까지는 없고, 더더더 문제는 이 회사 보유 분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전월세 물량, 즉 임대 물량으로 시장에 풀 것이라는 예측이 지금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예정이 되겠습니다. 향후 3년간에 아까 보여드렸죠. 범어동 만천동에 대구에 그래도 최상위급 급지에 입주량도 적지 않은 상황, 새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넘쳐나는 상황에서 고금리, 대출 규제, 취득세 중과 등의 거래 실종 시기와 맞물려서 임대시장, 즉 전월세 물량이 폭발할 예정이다. 지금도 주변에 신축, 전세 매매가 동시적으로 방금 보여드렸죠. 그 대장 아파트 거기도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구축은 더 할 말이 없겠죠. 여기는 그래도 대구에서 가장 핵심지인데 그 주변에 있는 급지들, 그 다른 구들, 수성구를 제외한 다른 구들은 보나마나 엄청나게 문제일 것이다. 대구는 말씀드렸지만 최상위 급지도 물량이 많지만 나머지 또 다른 타 구에도 입주 과다로 힘든 시기가 계속적으로 예상될 것으로 충분히 우리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 것은, 입주 물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 사항을 봤을 때도 2023, 24, 25년도까지 계속적으로 물량이 많은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예측되다 보니까, 와, 이거 최상위 급지에서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조정이 받는데 다른 데는 진짜 더 심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시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첫 번째로 물건 보유자분들,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등기까지 내가 가져갈 여력이 없다면 과감하게, 내가 그 전에 피가 예전에 이렇게 됐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피가 1억이었는데 1억이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익률을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내가 감당이 안 된다면 매도를 해야 된다, 정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이런 상황 있죠. 나는 어디에 분양권이 한 개 있고 저쪽도 분양권 한 개 있고 계약금만 10% 내고 내가 분양권 여러 가지 들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 전세 값이 올라가지고 전세 그 돈 받아가지고 나는 등기 치면 돼라고 하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자랑할 시기가 아니다. 두 번째는 잔금 대출 있죠. 확실하게 얼마나 되는지, 대출 규제가 요즘 심하고 DSR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전세 받아가지고 등기 칠 생각보다는 잔금 대출을 먼저 받아서 은행 쪽에 협의를 해봐야 되겠죠. 우선 내가 등기를 해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왜냐하면 대출 이자가 지연 이자 이런 것도 있고 엄청나게 내가 높을 건데, 근데 대신에 이런 분들은 대출 이자가 내가 높더라도 나는 등기할 거야. 그리고 추후에 전월세를 줄 거야. 그리고 나는 몇 년간 나는 버틸 거야. 매도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또 이런 거 있죠. 전세 나는 최고가를 받아가지고 말이야 나는 풀피 투자할 거야, 무피 투자할 거야 라고 자랑하는 시대는 저는 이제 끝났다라고 봅니다. 적당한 전세 가격, 그리고 남들보다 금액을 낮춰서라도 전세를 빨리 맞추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고, 최대한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모든 조건을 맞춰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계약하는 것이 최선이다. 내 정신건강에도 아주 좋다. 소나기는 우선
피해야 하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전세 빨리 빼는 방법 이런 거 영상 뭐 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또 주변에 있는 뭐 부동산 소장님 통해서도 내가 계속적으로 듣고 보고 배우면서 계속적으로 빨리 난 하루도 빨리 전세 입자를 맞춰야 된다라는 현실적인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플랜 B, C, D까지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유주택자이신 분들 말입니다. 그리고 반전세, 월세라도 내가 계약을 해야 된다. 고려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세만 난 고집할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유연하게. 왜냐하면 기준금리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연동된 것이 바로 전세, 대출 이 관련된 금리도 똑같이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와 이거 월세로 그냥 하는 것이 낫겠다.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나는 그냥 이자 낼 바에는 계산해보니까 월세가 더 싸게 먹히네 라고 해서 지금 월세로 손하는 현상들도 지금 대구에서도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전세, 월세라도 내가 해서 일단은 등기를 치는 것으로 내가 생각도 해봐야 된다. 가격 조정 관련돼서도 내가 생각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가 발생됐으면 그 문제는 내가 걱정만 한다 해가지고 가만히 있는다 해가지고 절대로 그 누군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반대로 어떻습니까? 이런 시기에 무주택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시드머니를 악착같이 모아 나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남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남들 인스타 관련돼서 남들 여행 가고 좋은데 먹방 찍고 이런 거 돈 쓰고 플렉스하고 이런 거 이미 이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드머니를 내가 악착같이 몇 년간 모아야 되는 시기, 당장 막 급하게 투자할 시기가 아니란 말이고 섣불리 그렇기 때문에 투자 매수하지 말고 지금 조정 하락기 대부분이 그런 시기입니다. 모든 그런 대부분 지역이요. 이 시기에 바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 책이나 스터디 강의를 통해서 말이죠. 지역 분석, 특정의 해당 단지 특정 지역 관련돼서 분석도 하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돼서 지금부터 꾸준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언제 도대체 그 매물을 그 아파트를 내가 사야 할 타이밍이 언젠가 봐도 바닥일 때 금매인 가격에 내가 사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유주택자 그 전에 막 영끌해서 투자해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들 보유 매물들이 막 가격이 폭락하고 피가 떨어지고 야 망했다 잘됐다 이런 마인드보다는 나는 어떻게 하면 저 상황 나에게 오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막 덩달아서 이런 분위기 업되지 말고 차분하게 그냥 나는 내 갈 길 간다. 내 준비할 거 한다. 나는 그 최적의 매수 타이밍에 대한 적정한 나의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나는 역전세 나면 어떡하지? 방금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드린 그 삼정 그린코어 만천동에 있는 전세 가격이 떨어졌죠. 나는 저렇게 역전세가 나면 난 감당할 수 있나? 그런 깜냥이 있나? 즉 여유 자금이 무조건 막 빡빡하게 해서 모든 것을 올인해서 투자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여유자금을 현금을 이제는 보유를 어느 정도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관심 가져야 할 지역, 아파트 지금부터라도 공부하고 여러분들은 임장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다시 한번 자산 상승 버스를 거기에 내가 탑승할 조로의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소중하게 지금 이 기간을 생각을 하자. 지금 아무도 관심 없죠. 나는 조용히 철저히 준비하시고 공부를 해야 하겠다라고 다짐하시면서 향후에 어떻습니까?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금리도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조정이 될 것이고 어느 정도는 이제 금리가 물가 같은 게 잡히고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가 되면 계속적으로 금리가 이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상승하는 속도가 좀 계속적으로 조금 늦춰지면서 금리가 다시 하락하는 시간 또 규제가 도저히 이렇게 막 거래가 실종되다 보니까 세금적인 부분 상당히 지자체에서 힘들겠죠. 정부에서도 거래를 활성화해야 된다. 이러다가 다 막 물가 잡으려다가 모든 지금 막 시장이 다 죽게 생겼다라고 판단되는 순간에 정부에서도 규제 완화하는 정책이 나올 겁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되는 그런 정책들이 언제 나올 것인가도 나는 예의주시를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락 조정의 시기는 그때 항상 매수했던 사람이 지금까지도 역사적으로도 승리자였고 자산을 크게 상승시켰던 위너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저에게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영상도 많은 분들께 또 주변 분들께 공유를 해 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코스TV 다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